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대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맡은 연구도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요즘 엣지 컴퓨팅에 관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에 대한 내용으로 클라우드가 처음 등장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동향을 살펴보고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그 엣지 컴퓨팅에 대한 표준화 동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표준 특허 창출 전략, 그 다음에 표준 특허 창출 사례에 이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컴퓨팅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06년입니다. 2006년 아마존이 이제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후부터 이제 표준화 이슈들이 속속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을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2010년 이전의 표준들은 대부분 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클라우드 컴퓨팅 간 상호 호환성, 그 인터오퍼러빌리티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초창기 이슈는 당연히 그런 이슈였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그 구조, 프라이빗, 그 다음에 퍼블릭,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는 온프리미스하고 어떻게 잘 엮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대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준으로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픈 클라우드 컨소시엄, 그다음에 CCIF, 그다음에 DMTF 이런 세 개의 메인 그 표준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클라우드 간 상호 호환성, 그다음에 CCIF도 상호 운용성 포럼, 그다음에 공공 클라우드와 개인 클라우드와 상호 호환 이런 데에 대한 내용이 키 이슈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0년 이후로 이제 우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했는데, 스니아에서도 관련 표준, 그 다음에 OGF, 그 다음에 GICTF, TM 포럼, 오아시스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이런 모든 데서 이제 시작하였지만, 2010년 이후로 메인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게, 2010년부터 ISO와 ITU가 메인으로 협력 콜래보레이션을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아키텍처에 관한 표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후로 이제 니스트, WCC, ITF 이런 그 표준 단체들이 시작하였는데, 메인으로 봐야 될 것은 ITUT와 이제 ISO 표준입니다. 지금도 ITUT와 ISO, IEC, JTC1, SC38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포커스 포럼이라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개념, 여기 보시다시피 기본 에코시스템 개념,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 그 다음에 고수준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기능 요구사항, 레퍼런스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2010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래보레이션 작업은 포커스 그룹으로 시작해서 이후에 ITUT와 SC38이 협력을 해서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초창기에 이제 포커스 그룹의 이제 사이트를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캐나다, 이런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핵심 멤버로 참여해서 ITT에서 그 다음에 ISO SC38에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T는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캐스천 26, 27, 28에서 세 군데에서 이제 나눠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26은 리콰이먼트라 그래서 고수준 요구사항,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 개념, 그 다음에 기능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개발하였고요. 그 다음에 캐스천 27에서는
구조, 아키텍처에 대해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8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현재로는 이제 SG 13의 워킹 파티 2의 퀘스천 17, 18, 19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기조는 유지하고 있고요. 퀘스천 17에서 개념과 에코시스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나면 그걸 참조로 해서 퀘스천 18에서는 아키텍처를 개발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매니지먼트는 퀘스천 19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38과는 지금도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SE38은 현재는 ITUT와 약간 동떨어진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개발했던 그 ITUT의 레퍼런스 아키텍처와 개념에 대한 표준들을 SE38 차원에서 다시 리비전 작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그 새로운 문서로 다시 개정을 했고요. SE38에서는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약간 ITUT보다는 약간 빠른 행보를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SG 2009년 8월 이후에 이제 전략 보고서를 제출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JTC1 총회에서 의제로 상정되고 그 이후에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로도 진행되고 있는데 워킹그룹 3에서 SE38 워킹그룹 3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모든 그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기반적인 구조, 클라우드 컴퓨팅 요구사항, 참조 모델, 그 다음에 컴퓨팅 도입에 대한 서비스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개발됐지만 이것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IOTUT와 콜래보레이션 작업으로 만든 그 표준들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컴퓨팅 API나 뭐 그 다음에 상호 호환성, 그 다음에 서비스 SLA 같은 이런 표준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고요. 지금 현재로 보시면 그 사이트에 가셔서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많은 SE38의 표준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이쪽은 ITUT의 표준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콜래보레이션 작업을 해서 만들었던 표준이 요 보케이블러리, 컨셉, 레퍼런스 아키텍처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SE38에서는 지금 개정 작업을 통해서 22123이라는 표준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ITT는 예전 작업으로 리비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3500, YGAT 3501, 3502 이렇게 세 개의 표준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ITT, YGAT 3500이나 3502 같은 경우는 거의 아직 개정 작업이 38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흡사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도 거의 동일하고요. 38 차원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그런 것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많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싶어서 이제 2213 같은 내용들을 개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만들고 있고 현재 지금 제일 요 근래에 만든 표준이 이제 엣지 컴퓨팅 랜드스케이프라 그래서 테크니컬 리포트입니다. 이거는 표준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관한 그러니까 SE38에서는 워킹그룹 5의 그 데이터에 관련 표준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또 다른 이슈들이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그래서 파스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 현재 지금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SE38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이슈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캐파빌리티 타입 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파스에 대한 내용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그 개발 중에 있습니다. ITUT도 마찬가지입니다. ITUT는 SE38보다는 아까 퀘스천이 이제 3개가 있었죠. 그래서 더 많이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도 보면 똑같이 멀티 클라우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다르게 로보틱스 에즈 서비스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엣지 컴퓨팅, 그 다음에 엣지 클라우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양쪽 다 동일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 5에서 개발하고 있지만 ITUT에서도 이런 데이터에 관련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상을 받게 된 내용이 대부분 이제 엣지 컴퓨팅 관련된 내용이어서, 엣지 컴퓨팅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과 거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기술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면, 엣지 컴퓨팅은 이제 기술 요구사항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의 출발은 초창기에 요구사항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가 어떤 문제가 있냐, 중앙 집중화, 그 다음에 리소스 자원 제약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나 IoT나 모바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에 붙어서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데이터,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상 이런 것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비스, 그 다음에 Io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기 시간, 응답 시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걸리고, 대역폭도 IoT 같은 경우는 방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높은 대역폭도 요구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모바일 디바이스나 아니면 컴퓨터의 사용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의 가까운 곳에 있는 디바이스들의 성능이 꽤나 좋아진 상태였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엣지 컴퓨팅이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구 사항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멀티 액세스 모바일 엣지 컴퓨팅, 그다음에 포그 컴퓨팅, 그다음에 클라우드렛 이런 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엣지 컴퓨팅이란 말이 처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게 2014년 IEEE DAC, 이 DAC라는 게 디자인 오토메이션 컨퍼런스입니다. 이게 이제 모바일이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약간 하드웨어 관련된 그런 학회였는데요. 여기에 기조연설에 모바일 컴퓨팅 오퍼튜니티 챌린지스 앤 테크놀로지 드라이브라고 그래서 이 기조연설에서 엣지 컴퓨팅에 대한 언급이 약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모바일 플랫폼은 계속해서 사용자 요구사항에서 프로세싱이 증가될 거다. 그러니까 사용자 근처에 있는 모바일 기기에 대한 프로세싱이 증가할 거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인티그레이션, 메모리 이런 기능들이 사용자 근방에 있는 사항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어서 이후로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등장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엣지 컴퓨팅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은 오픈 소스 커뮤니티이기도 하지만 표준 단체이기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픈포그나 SC, MEC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고, 포그 컴퓨팅이란 말이 이제 오픈포그 컨소시엄에 대해서 처음 나왔는데, 이제 시스코가 2012년에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되게 빠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0년 기준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오픈 포그 컨소시엄은 2015년에 이제 했습니다. 시스코, 암, 델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 포그 컴퓨팅 정의 오픈 참조 구조를 만들고 IoT, 5G, AI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 운용 표준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메인으로 봐야 될 거는
이 포그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포그 컴퓨팅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해야지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거나 아니면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보안, 확장성, 개방성, 자율성, 그다음에 reliability, 그다음에 availability, 그다음에 serviceability라는 RAS, 그다음에 민첩성, 계층 및 프로그래밍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으로 만들고자 이제 문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엣지 컴퓨팅의 주요 표준 단체가 SCMEC입니다. 처음에 SCMEC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바일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바일이 디바이스의 성능도 좋아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거기에 대한 역할 그런 것들을 부여해주는 그런 액션이었는데요. MEC는 모바일 가입자와 가까운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5G 란의 비즈니스 중심 CC 플랫폼에 배치해서 프로세싱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C는 아키텍처와 API들을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4년 이후에 엣지 컴퓨팅에 지금 많이들 이제 인식하고 계시는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MEC라고 그러면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인식했는데 지금은 MEC라 엣지 컴퓨팅에서 MEC라 그러면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클라우드를 엮는 분산 아키텍처 형태로 이제 기술 방향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엣지 MEC의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엣지 MEC는 MEC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매니저라는 게 있고 MEC 오케스트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MEC 서비스는 이 MEC 호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AR, AI 이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매니저는 여기 있는 MEC 플랫폼, 그러니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플랫폼을 관리하도록 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MEC 플랫폼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는 이 멀티 액세스 엣지 오케스트레이터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요 위쪽이 MEC 시스템 레벨이라 그러고 밑에는 이제 호스트 레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밑에는 이제 호스트, 그러니까 서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은 약간 매니지먼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오케스트레이터의 기능은 이 MEC 호스트에 흩어져 있는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할당을 해 주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MEC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타겟도 걔는 5G 타겟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바이스 앱이라 그래서 모바일에 돌아가는 디바이스, 그 다음에 CFS 포탈이라 그래서 이런 모바일에 있는 서비스들을 할 수 있도록 텔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포탈 사이트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와 이 밑에 있는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프록시 역할을 하는 프록시 시스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로 이제 엣지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요 표준 단체입니다. 3GPP는 아까 많이 보셨다시피
현재는 이제 릴리즈 18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19를 개발하고자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엣지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SA라고 그랬는데 이제 안에 이제 하위 그룹들이 있는데 SA6 그다음에 SA2가 엣지에 대해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트워크 오토메이션 for 5G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 5GC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에 대한 내용들이 SA6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키인 테크니컬 리포트가 있는데 이게 엣지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연구라는 것입니다.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2020년 23.758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표준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3GPP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엣지에 관련된 그 주요 그 아키텍처 모양인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그 애쉬에 보여드렸던 그 위에 시스템 레벨 모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U이라는 게 이제 사용자 모바일 디바이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엣지 네트워크인데 엣지 네트워크에는 사용자 근처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그 서버 같은 것들을 여기 두게 되죠. 그래서 엣지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메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버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네이블러 서버와 여기 엣지 이네이블러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을 통해서 엣지 컴퓨팅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 컴퓨테이션 서버는 이런 것을 매니지하는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엣지 5G에서는 이런 아키텍처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ITF 같은 경우는 이제 T2T RG라고 그래서 IRTF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ITF는 예전부터 IoT에 대한 이슈들이 되게 많아서 IoT에 대한 내용들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그 ITF 99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그 ITF 100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그 프로블럼 정의를 엣지 컴퓨팅에 대한 프로블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IoT 엣지 챌린지라 그래서 IoT에서 엣지 컴퓨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표준으로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이제 문서가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오브 엣지 컴퓨팅 온 프레미스 for 인더스트리얼 IoT라 그래서 차이나 모바일과 화웨이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엣지리 뭐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처음 나온 게 이제 IoT 차원에서 그 엣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IoT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엣지 컴퓨팅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여기 아키텍처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일 키는 그 IoT 엣지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간 IoT 시스템 간 연결해주는 IoT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 시스템을 이제 연결하도록 그렇게 이제 표준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참조 모델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표준이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작업을 한 건데 멀티 클러스터에서 엣지 시스템. 그러니까 엣지 시스템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시스템, 다른 그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많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간에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표준을 만들고자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O IC SA38의 경우인데요. 그 공적 표준 단체에서 최초로 이제 테크니컬 리포터로 만든 게 바로 23188 그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랜드스케이프 문서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그 엣지 컴퓨팅의 공적 표준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만든 표준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테크니컬 리포트이기 때문에 내용들은 좀 방대하게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그래서 참조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엣지 컴퓨팅에 관한 이슈들이 이제 분산 컴퓨팅 과 관련해서 멀티 클라우드, 그다음에 서비스 연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슈가 되어서 현재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엣지 클라우드, 그다음에 클라우드 엣지에 대한 네트워크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표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23년 9월에 AC38 회의가 워싱턴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클라우드 엣지 네트워크에 대한 그 신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로 제안을 했습니다. 캐나다가 여러 국가가 이제 참여를 해서 제안했는데 지금 이제 그 밸런스 상태에 있고요. 아마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컴퓨팅 23188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엣지 컴퓨팅 개념, 시스템 개념, 아키텍처,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나 서버리스 컴퓨팅,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데에 대한 그 정의도 포함되어 있고요. 약간 그 TR이다 보니까 이런 관련 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상 네트워크를 포함한 엣지 시스템 네트워킹, 그 다음에 데이터,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리소스,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있고 보안, 실시간, 모바일 엣지 컴퓨팅 이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23188에는 이제 디바이스, 엣지 이렇게 센트럴 티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다시피 클라우드가 아닌 영역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영역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UT는 현재로 이제 엣지에 관련된 내용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표준이 이제 인텔리전트 엣지 컴퓨팅 이렇게 5G 기반의 이게 나왔었는데 엣지 컴퓨팅이라기보다 인텔리전트 엣지 컴퓨팅을 하기 위한 그냥 구조, 시그널링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메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엣지 그 IT 차원에서는 분산 컴퓨팅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있어서 여기 안에 클라우드 기반의 엣지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엣지 클라우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년 7월에 엣지 컴퓨팅 요구사항 문서를 최초로 제안해서 올 10월에 엣지 컴퓨팅 올 그 10월에 엣지 컴퓨팅에 대한 와이다 3540이라는 표준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엣지 컴퓨팅 서비스 요구사항이라는 문서가 10월 달에 또 지정이 됐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와이다 3540의 내용인데 엣지 컴퓨팅의 개요,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의 에코시스템입니다. 에코시스템의 롤, 서브롤 이런 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엣지 컴퓨팅의 기술적인 관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수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특허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 기술 개발과 병행해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표준단체는 국내에는 DTA, IoT, JTC1, 그 다음에 3GPP, SC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표준단체를 대상으로 IoT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구조나 관리 이런 내용들을 키로 개발하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38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내용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슈들을 제기하는 그런 형태로 참여해서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3GPP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엣지 컴퓨팅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참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이슈가 있는 AC38의 경우에 이제 서로 그 멀티 클라우드의 개념, 그다음에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그 아키텍처 매니지먼트 이런 내용들로 그 MP를 제안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멀티 클라우드는 5140이라는 문서로 지금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컴퓨팅 개념 요구사항을 ITUT에서 개발하면서 거기에 이제 표준 특허를 창출하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엣지
클라우드에 대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개발이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그 글로벌 매니지먼트, 엣지 컴퓨팅의 글로벌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여기에 대한 표준이 개발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이제 표준 특허를 창출하기로 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 기술 연계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키 피처를 만들고 거기에 추가되는 그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이 되는 스토리지 네트워킹 프로세싱, 그다음에 플랫폼 관리까지 함께 전략적인 특허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이 키 피처를 만드는 작업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을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그 설계된 내용을 기반 특허로 만들고 그거를 표준에다 넣기는 그닥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을 통해서 이제 기본 구조를 넣고 거기에서 개발하도록 이제 애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특허가 되는 키 이슈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연계된 내용을 해서 특허를 등록하고 출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엣지 컴퓨팅의 이제 그 동향을 보시면 이제 거의 한 2018년 이때부터 이제 거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인텔리전스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AI 관련된 특허들은 이 이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특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제가 AI 관련된 내용들을 엣지 컴퓨팅에 이제 넣어서 같이 표준으로 특허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수행하였고요. 이번 그 저희가 이제 표창을 받게 됐는데 표준 특허 창출 지원 사업을 2021년부터 22년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진행하였는데 원래는 2015년부터 클라우드를 이제 만들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쭉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초에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 데스크탑 에지 서비스라고 그쪽에 대한 특허로 와이다 350304, 그 다음에 와이다 3505, 3509, 그 다음에 3538, 그 다음에 여기 3540까지 총 한 6, 7개의 특허를, 표준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관련 표준 특허를 지금 넣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제가 작업한 건데, 와이다 3505에 이제 한 건, 3535라는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요구사항의 2건, 그 다음에 3538에 5건, 그 다음에 3540에 한 건, 이렇게 이제 특허를 넣어서 이제 표준을 만들고, 표준 특허를 만들고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기술 개발을 한 내용인데, 기술 개발은 이제 클라우드 엣지라고 보시면 아까 엣지 클라우드하고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엣지 클라우드 기반 엣지 컴퓨팅에 대한 관리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그다음에 엣지 서비스의 이제 그 서로 협업, 수평 협업이라 그러는데 그 클라우드 엣지 간의 협업, 그다음에 밑으로 이제 수직 협업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 연도인데 이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이제 초지연 지능형 클라우드 엣지 소프트웨어 플랫폼, 관리 플랫폼, 그 다음에 클러스터 통합 플랫폼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기술들이 이제 그 관련 표준 기구에 그 표준 특허로 그 제출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개의 특허에 대한 내용, 5개의 표준에 대한 내용이고, 전략적으로 제일, 기본 특허로 만들었던 게 이 엣지 컴퓨팅에 대한 특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특허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갔던 게 이 그 글로벌 매니지먼트 표준입니다. 이 매니지먼트 표준이 엣지 컴퓨팅에 아까 보시다시피 관리를 하면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구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포함을 하고 전체 기본적인 시스템을 표준으로 특허로 등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 그 분야별 세부 리콰이어먼트를 이제 특허로 작성해서 넣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1년부터 22년까지 총 2차례 동안 표준 특허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서
3건 표준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10월달 됐으니까 4건이죠. 4건을 통해서 표준 특허를 창출했고 이거는 이제 그 수익료는 현재 특허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부터 작업한 그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에 대한 기술료입니다. 이게 이제 특허로만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기술이전을 통해서 나온 기술료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마무리를 하자면 그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2010년부터 개발됐는데 아직 뭐 특허풀이나 아니면 그런 이슈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5G나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정부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되는 그런 표준이나 특허에 비해서 아직은 어떤 식으로든지 수익이 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내용들에서 좀 소외되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 표준에 대한 그 표준 특허 반영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 좀 어떻게 무의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애들이고 정부에 이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표준 특허 선점하는 기능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국가 기술 개발에 이제 앞장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